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이달 초 연천에서 발병된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한 데다 마땅한 치료약도 없는데요. 경기 북부 과수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후가 민선 7기 1년을 맞았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김용 경기도 대변인에게서 들어봅니다.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선 지하수를 파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22일부터 사흘간 유네스코 위원이 포천과 연천 일원의 주요 명소를 둘러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과수 화상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일나무엔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과수 화상병이 이달 초 연천에서 발병된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리면 약도 없다는 위험성 때문에 과수 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푸르러야 할 사과나무 잎이 군데군데 황토빛일 때입니다. 잎들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손에 의해서 또한 기계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과일나무 에이즈라 불릴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 농가에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나무 한 그루만 걸려도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여기 있던 사과나무 2,000그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뽑힌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됩니다. 한때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들었었던 자리엔 황량함만 남았습니다. 농장주는 황망한 마음뿐입니다. 초기 투자금 3억 원 중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돈을 농민들 다 쓸어 붓잖아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2억 5천이야 이것 때문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선 앞으로 3년간 사과나 배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각종 장비도 당분간 쓸모없게 됐습니다. 한 4년 동안은 못 쓴다고 보시는 거죠. 연천에선 지난 5일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병한 뒤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파주에서도 사과 농장 한 곳이 감염돼 경기 북부 과수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찰 방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상병이 의심이 되는 강원이 있거나 의심주가 발견되면은 저희 연천군청이나 연천군 농업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추가 감염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북부 10개 시군 90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병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지역 12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총 저수 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파주시도 마지 저수지의 저수율이 14.7%까지 떨어졌고 애룡 저수지의 저수율도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마른 장마가 이어져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올해 농사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자체에선 지하수를 파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7월부터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벌쏘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방청은 벌집 제거 출동의 88% 이상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됐다며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말벌에 쏘였을 경우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병원에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 평화광장에서 시원시원 물축제가 진행됩니다. 도는 광장에 각종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250여 명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의료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20일 경기도는 유네스코 위원 2명이 참여해 오는 23일부터 4일간 포천과 연천, 철원 일원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내년 4월쯤 최종 결정됩니다. 경찰이 온라인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에게 강제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판매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판매일당 1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 조직 일당이 인천 서구에 무등록 사무실 3곳을 마련해 구매자 145명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차를 팔아 모두 2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판매 조직 일당이 허위 매물로 저렴한 가격의 계약서를 쓴 뒤 역수입 차량이라 관세 2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속였고 구매자들의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며 다른 차를 사라고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로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움츠렸던 도정 활동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표 복지와 경제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민선 7기 출범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도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그 직무수행도 그래도 60%를 갖다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그 양수발전소 이게 굉장한 그 앞으로 이게 실현되면은 완공되면은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중심의 한반도의 정말 핵심 북부 지역 그다음에 그 외에 경제적인 번영의 중심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받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과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생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후조리원 우리 경기도에 계신 가정에서 이제 출생아당 50만 원씩 저희가 제공을 하죠. 산후조리비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벌써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이 대표적인 게 초등학생들 이제 치과 주치의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다음에 커서 뭐 충치라든가 이런 걸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아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경기도만 그 건강 과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정책을 챙기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매치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서 많은 정책들을 갖다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경기도 기존의 재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그 소소한 일자리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해서 지금 사업이 재개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의 그 한류 그 워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향의 방송연락 그 영상밸리 그리고 또 남부 쪽에는 저희가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122조라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에 또 이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지역 경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도의원님들을 지방 장관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도의회 정말 작은 사안까지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실험에서 정말 도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경기도 정말 잘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낮추고 더 잘 모시고 성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 그래서 도민들의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공정과 그리고 복지와 그리고 평화가 더 촘촘하게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책은 계속 도민들한테 받고 있고 저희가 또 내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3년이기 때문에 3배로 더 뛰어서 3배의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북부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 모시고 좋은 정책으로 좋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는 행복한 고민이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지만 좋은 먹거리와 요리법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배된 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추청쌀과 강원 오대쌀, 경남 백진주쌀 등 지역과 품종도 다양합니다.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각 지역의 쌀로 빚은 40여 종의 막걸리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고유의 색깔이 다르듯 같은 막걸리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막걸리 되게 잘 모르고 생소하게 다가왔었는데 여러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막걸리를 맛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식품 종합 전시회 현장. 소비자들은 고흥 커피와 무한 양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겼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으로 근심이 큰 지역 농가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주최 측에도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직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벌꿀을 이용한 로얄 젤리나 프로폴리스, 양파로 만든 양파즙 등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쿠킹쇼를 통한 새로운 조리법 소개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홈카페 일일 클래스는 젊고 트렌디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농산 먹거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 정보들을 알면 좋은 소비, 그다음에 맛있는 소비, 그다음에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농업시장.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취향 저격 지역 특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에서 북측으로 5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달러 지폐 2,000장과 USB 1,000개 등을 대북 전단이 실린 대형 풍선에 함께 달아 북측으로 보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까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23일 경기 북부의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엔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한낮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되도록 실내 운동을 하시고 야외 운동을 하시는 경우엔 한낮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